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충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황산 테러를 한 40대가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까지 썼습니다. 형이 늘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풍호반 위주에서 도심 속 영화제로 변신을 꾀합니다. 무선 물걸레 청소기를 비교했습니다. 찌든 때 제거는 회전식이, 사용 시간은 왕복식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로 반도체로 먹고 사는 충북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미노 피해 발생을 우려해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충북에서는 처음 열린 대책회의. 반도체 중소기업은 물론 수출입 유관기관, 경제단체장까지 모두 참석해 현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일본에서 한국 수출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당장 피해는 없지만 장기화되면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충청북도가 긴급 대책으로 피해와 어려움을 접수할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일본산 소재 수입에 차질을 빚는 기업에 자금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1, 2, 3차 벤더의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자금 부족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들을 전수조사해 대체 품목을 발굴하고 수입 다변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충북 경제를 움직이는 반도체가 일본발 악재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충북에서 온열 질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도내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어제까지 모두 1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명, 열실신이 1명이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 면적이 9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충주 49.5헥타르, 제천 40.5헥타르, 음성 2.3헥타르 등 모두 133개 과수원 92.2헥타르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최초 발생 46일 만으로 4곳의 의심 신고가 확진으로 바뀌게 되면 100헥타르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양군 도심 지역에 돌발 해충인 매미나방이 무더기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단양군은 주로 숲속에 사는 매미나방이 최근 며칠간 도심 가로등을 뒤덮을 정도로 몰려들어 주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에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성충인 나방이 되면 인체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작과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청풍호반 위주에서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영화제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15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음악을 중심으로 국내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반면 제천 도심에서 먼 청풍호에서 주요 행사가 열려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올해부터 도심 행사를 크게 늘렸습니다. 옛 동명초 자리에 주소를 딴 이른바 동명로 77무대, 야외 콘서트와 영화 상영을 합쳐 가장 인기 있는 원 서머 나잇을 비롯해 축제 전야제부터 폐막식까지
축제 기간 내일 도심에서 공연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영화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레게 연주자들을 담은 피터 웨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데 야드는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36개국 126편의 음악영화가 소개되는 가운데 한국 음악영화사의 중요 작품들도 대거 공개됩니다. 한국영화 100주년 관련된 행사, 예년에 비해서는 한국 음악영화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제천 가는 도로를 오선지 악보처럼 바꾼 강형철 감독의 독특한 트레일러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천 음악영화제 가는 길은 도로마저도 악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고요.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제는 다음 달 8일부터 6일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월악산 송계 양파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천시 한수면에서 열립니다. 월악산 송계 양파 영농조합법인이 주최하는 올해 축제는 양파 요리와 시식이 준비되고 특히 송계 양파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마련됩니다. 올해 송계 양파의 가격은 10kg 기준으로 흰 양파 11,000원, 붉은 양파 13,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1,000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을 9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지난해까지 85% 수준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12.5%를 더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0%만 납부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충주 지역에서는 벼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43%의 가입률을 보여 충북 평균인 34%보다 높습니다. 괴산군청 정유선이 포환 던지기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정유선은 지난달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전국 육상 경기대회에서 16.52m를 던져 금메달을 땄고 지난 5일 경북 김천에서 끝난 전국 실험 육상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포환 던지기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그것도 경찰관들에게 황산을 뿌린 테러법이 되레 피해자에게 옥중 협박 편지를 띄웠다가 또 법정에 섰습니다. 어차피 실형이 확정됐으니 피해자에게 걸었던 공탁금부터 다시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경찰관과 민원인이 승강기를 벌이던 경찰서 안에서 난데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원인이 보온병에 준비한 황산을 경찰관에게 뿌린 것입니다. 엄청난 비명을 지르고 해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수포가 생성되는 거 보고 이거 무슨 물질이냐. 특정 경찰관이 자신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왜 뿌리셨나요? 영구 손상을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황당한 협박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지는 청주여자교도소,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입니다. 어차피 형이 확정돼 죗값을 치르고 있으니 재판 기간 피해 회복 명목으로 공탁했던 2천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피해자 부인 등 가족에게도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자 앙심을 품은 것입니다. 청주지법은 피해자에게 거듭 협박한 죄질을 고려해 이미 징역 4년형을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 협박죄를 더해 징역 10개월을 추가했고 괜한 화풀이에 형기만 늘게 된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밀대처럼 밀기만 하면 허리를 편 채로 바닥 청소를 할 수 있어 무선 물걸레 청소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물걸레 형태와 동작 방식에 따라 성능과 소음, 사용 시간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쭈그려 앉지 않아도 손쉽게 바닥을 닦을 수 있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 100만 원을 호가하는 무선 청소기보다 비교적 저렴하고 단순 밀대형보다 효과가 좋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능 차이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 물걸레 청소기 8개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커피와 수성펜 등 단순 오염 자국은 걸레질 10번 만에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오염 정도가 강한 찌든 때는 물걸레 동작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360도 원형으로 돌아가는 회전식 청소기가 위아래 직선형으로 움직이는 왕복식보다 대체로 찌든 때 제거 성능이 좋았습니다. 소음 또한 회전식은 공기청정기 수준인 60dB를 넘지 않는 제품도 있었던 반면 왕복식 2개 제품은 70dB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다만 사용 시간은 왕복식 제품만이 1시간을 넘겨 평균 34분에 그친 회전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용 시간이 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소음이 상대적으로 컸고 찌드는 오염원 정도에서는 그 청소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한 제품 모두 누전과 감전 우려 등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혁신도시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에는 앞으로 157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 신호등과 공유 전기 자전거, 다목적 버스 쉼터, 전기차 충전소 플랫폼 등이 구축됩니다. 올 상반기 충북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신고 3,300여 건이 접수돼 피해 방지단 12,000명이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방지단은 멧돼지 1,000마리, 고라니 15,000마리, 까치 2,000마리 등 유해 야생동물 18,00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우선 포획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기온 속에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며 학교의 위생 관리가 강화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수족구 감염 학생이 105명으로 한 달 사이 62% 정도 늘어나는 등 각종 감염병 유행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